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겨순 제거와 순치기 그리고 적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쑥꽃을 많이 피우는 원줄기를 적심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런 암꽃들이 피는 줄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바로 순치기와 적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가지 넝쿨작물과 가직과 밭과 작물들이 있는데요, 종합 정리해서 한 방에 몰아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는 엄마 손 5마디에서 생장점을 적심합니다. 아들 손 5줄기 중 두세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 줄기는 제거하였고요. 손자 손 13마디에서 생장점을 적심해서 너무 광합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손자 줄기, 그러니까 아들 줄, 여기 이게 아들 줄기거든요. 아들 줄기에서 손자 줄기가 뻗어 나오는데, 거기서 암꽃 열매를 달고 있는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미순 적심을 하고요. 여기 자른 자국입니다. 어미순 적심을 하고, 줄기를 하나 둘 세 가지 아들 줄기, 하나 둘 세 개 아들 줄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격가지를 받아서, 그 손자 줄기라고 합니다. 격가지를 받아서 아들 줄기와 같이 키우면 되는데요, 아들 줄기가 너무 크게 되면 그 아들 줄기도 보통은 6마디 정도에서 적심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 6마디에서 적심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잎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벗어나서, 여기 원심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적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이 적심과 겨순 제거. 원줄기, 어미줄기 6마디 아래에 겨순을 제거해서 깔끔하게 통풍이 되도록 합니다. 7마디 이상 자라는 아들순과 손자순에서 결실을 맺고요. 오이를 더 크게 하려면 오이가 달렸을 때 생장점을 적심해주면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오이는 겨순이 끊임없이 나오는 작물입니다. 어미줄기에서 아들줄기가 나오고 아들줄기에서 손자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겨순을 모두 기르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열매 크기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에 너무 무성해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햇빛도 들어가지 않아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나오는 겨순을 적절하게 제거해야 되는데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A는 어미덩굴을 순지르게 하고 아들덩굴을 키우는 방법이고, B는 어미덩굴과 아들덩굴을 한 개씩 키우는 방법입니다. 원줄기는 적심한 상태고요. 원줄기는 이렇게 적심한 상태고, 그 이하 아들줄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아들순에서도 잘 자라고 어미순에서도 역시 성장이 가능합니다. 아들순에서는 계속적으로 오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호박 적심과 겨순 제거. 어미줄기와 아들줄기 한 줄씩 기르는 방법이 있고요, 아들줄기로 2줄기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6마디에서 어미줄기를 적심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호박을 기르는 방법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미덩굴을 적심하고 아들덩굴 2줄기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어미덩굴에서 아들덩굴 하나를 받아서 2줄기를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맷돌호박입니다. 맷돌호박 역시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충분한 퇴비를 집어넣어서 그 멀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비를 한다고 해도 기존적으로 땅에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 품목들입니다. 이런 맷돌호박은 어미순을 일단 제거를 하고 아들순 받아서 계속 뭐 적심 없이 넓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곳에다가 뜸은 심어 놨습니다. 어차피 여기 꽉 찹니다. 꽉 찰 정도로 되고, 제가 맷돌호박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확하는 편인데요, 그건 다른 분들은 어미순도 그냥 키운다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어미순은 제거하고 나머지 아들순이건 손자순이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벌려 놓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먹거리가 생산이 됩니다.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지 적심과 곁순 제거. 방아다리 아래 고추처럼 방아다리가 있거든요. 방아다리 아래 곁순을 모두 제거합니다. 원줄기에서 나오는 아들줄기 2개와 아들줄기에서 나오는 손자줄기 2개 해서 4가지를 키우시면서 늙거나 상한 잎은 제거합니다. 그렇다고 잎을 너무 많이 제거해도 안 됩니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열매를 맺는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열매를 크고 실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개인적인 한 10여 년 농사를 지어가며 해본 건데, 밑에 늙은 이런 잎이나 그리고 처음에 났던 그런 잎은 다 따줬습니다. 고추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아다리처럼 Y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 밑에 있는 가지들을 잎을 좀 따줬습니다. 전에 작년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잎이 너무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니까 병충해도 자주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밑에 한번 잎을 따봤고요. 그리고 최대한 위에서 올라가는 잎은 놔두시되, 가지가 많이 뻗을수록 이파리 제거는 여기서 이 과일을 딴 다음에는 바로 위에 잎에 2개를 따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2갈래로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겹가지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거를 안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이나 기존에 예를 들어보면 가지가 너무 많이 열려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요것들은 그냥 내가 키울 만큼 적당한 수준에서 잘 자라고 과일이 크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하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이용해서 빵끈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적심과 곁순 제거. 곁순은 보이는 대로 제거합니다. 결국 원줄기만 키운다는 거죠. 그 대신 일화방 결실 후에 곁순을 제거합니다. 7월 초순경에는 원줄기를 적심합니다. 맨 꼭대기를 자른다는 얘기죠. 7월에 피운 꽃이 8월에 익어서 수확을 할 수 있고요. 8월에 피는 꽃은 9월부터는 해도 짧고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익지 못하기 때문에 7월까지 원줄기를 키웁니다. 과일에 보다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일을 2개 정도만 달아놓고 나머지를 절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방에 있는 과일이 지금 6개가 달려 있는데요, 가장 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2-3개를 남겨두고 과일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좀 더 크게 되겠죠. 그리고 과일을 주변으로 해서 이 토마토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아래에 잎은 놔두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조금 불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파리 하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화방 올라가 보면은 여기 꽃이 피어 있지요. 여기 삼화방에서 위아래 잎을 제외하고, 얘가 지금 요 이파리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파리를 하나 제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거된 건 위에 겹가지와 그 다음에 이파리 중에서
가루, 열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간 잎을 제거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참외, 가지, 토마토, 오이, 복수박까지, 그리고 맷도로박까지 일부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작물들의 공통점은 순을 쳐준다든가 적심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초반에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작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농부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더 좋은 결과를 얻더라 라는 경험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치는 근데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편타당하게 이렇게 객관에서 정리한 그런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업적인 거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던 책들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을 한 권 보여드릴게요. 텃밭 가꾸기 대백과라는 책입니다. 되게 텃밭 농사하는데 전문 농사꾼이 아니고 텃밭 농사를 하는 도시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레전드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는 텃밭 가꿀 때 농부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토양 가꾸기, 농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텃밭에서 읽을 수 있는 대부분의 작물들의 각각의 작물들의 파종 시기라든가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 그 수확 시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그 기반이 이런 책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유튜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의심이 되고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어떤 자료를 찾아볼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니까, 제가 잘못 말을 했더라도 이 책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치기와 가지치기, 겹순치기, 그런 것들, 겹순 지르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